됐어요. 이 아이는 지금 아직 걷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휴대폰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신 적이 있죠? 이 아이들은 이미 신인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배우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이러는 세대인데, 얘네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DNA가 이미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된 아이들.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증손자들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세대에게 경로는 제공하지만 공유하기는 어려운 세대가 점차 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3가지 이론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활동 이론인데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분리 이론인데 자아 통찰을 통해서 적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와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세대에서는 특히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미술 시간에 크레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0이 막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자기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것이 정말 좋았지만 크레용이 없었고 스케치북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크레용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데 참 부러웠다. 그렇지만 자기는 미술 시간에 제대로 미술을 그릴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발전하는 시대를 겪었고 이제 안정된 시대로 왔는데 이제 와서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좋았지? 어떤 일을 하고 싶었지? 생각하다가 그래,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어. 그러나 지금 70이 다 되는 나이에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고 이러는 건 어려웠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휴대폰으로 그림 그리는 앱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휴대폰으로 그림 그리는 강사가 하는 강좌를 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년 딱 됐는데요. 지난주에도 5만 원 주고 그림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서 출력을 하면 사진이나 그림이나 거의 똑같이 나온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질감이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백만 원도 팔고 50만 원도 팔고 그래서 돈도 짭짤하고 70 나이에 그 돈이면 참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하고 있다. 자기는 정말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에게 개별적으로 적응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성 이론은 수행하던 역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저 같은 경우 굳이 분류를 해보라면 지속성 이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교 때 교생,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생 실습을 하고 교직을 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사 자격증을 쓸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말 운 좋게 대학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대학에서 배운 과정 중에 교직 이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느 정도로 음성을 보내고 하는 것들을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교생 실습 3개월 가서도.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대신 컨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창직이라든가 또 건강 습관 만들기, 도건학 박사니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가토 히토시. 정년 후 더 뜨겁게 살아라. 불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분을 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더 뜨겁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의 8만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용석 교수님 들으신 분 많죠? 유튜브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딱 100세이십니다.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으러 멀리까지 갔었는데요. 100세이신데 꼿꼿하십니다. 그래도 주최 측에서
의자를 주셨어요.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강의를 하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의 내재된 그 많은 지혜들이 반호돼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분이 딱 3가지만 해라. 그리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평생 공부하라. 우리 생각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아닙니다. 휴대폰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수백 가지 있어요. 그러나 잘해야 몇 가지 못 씁니다. 톡하고 문자하고 뭐 이런 거, 동영상 보고하는 거. 이 휴대폰 공부만 해도 1년 해도 됩니다. 또 나아가서 동영상 찍는 거, 그리고 찍은 거 편집하는 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것만 배워도 우리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는 것이 과거의 영어, 수학,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가 즐거운 일을 찾아라. 자, 우리 삶에서 정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있지만 잠재되어 있거나 있지만 활발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노래인데요. 제가 노래를 정말 많이 했던 때가 슬플 때였습니다. 슬플 때 목욕탕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슬플 때 슬픈 노래를 하고 울기도 했고 기쁜 노래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라. 그림을 해도 좋고요. 노래도 좋고요. 춤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생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 왜 이 사람들이 오래 살까를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와서 봤더니 딱 3가지였다고 합니다. 평생 뭔가 꼼지락꼼지락 한다. 집 앞에 텃밭이 있으면 그거라도 씨앗 뿌리고 잡초 뽑고 알토마도 재취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삼겹살, 오겹살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된장도 넣고 술도 살짝 넣어서 푹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기름기가 다 빠지죠. 기름기가 다 빠지는데 중금속, 환경호르몬, 유해물질 이런 거는 다 기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많은 유해물질 다 뽑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김형석 치시면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공적인 은퇴는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있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제가 멘토 중에 대학교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10살, 20살, 50, 70까지 쭉 적어놓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나 20대, 이때쯤은 결혼할 것 같아. 그리고 한 2년 후에는 아이가 태어나겠지? 또 2년 후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이때쯤에는 우리 부모님 60대시니까 잔치해드려야 돼. 이렇게 설계를 쭉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렇게 직접 적었던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일단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또 농경 기반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구성원으로 할 일이 있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농촌 농업시대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구름 떠가는 색깔만 봐도 지금 물길 빨리 가야 돼 이런 거 다 아십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그래서 어르신들이 존경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요새 어디로 갔습니까? 젊은 애들이 정보에 받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최적의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파워가 젊은 애들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